예,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속출했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카카오 관련 주식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도 좀 불편하셨나요? 지난 주말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박사님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난 건데 이렇게 뭐 국민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마비가 교통 통신이 통신 교통이 마비되니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쪼개기 논쟁이 한창인데요. 예. 쪼개기 하면 기업이 좀 잘 되는 부분 회사를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그거를 새로 상장해서 돈을 크게 버는 방식인데 네. 기존 주주들은 배제하는 거죠.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카카오가 전국 기업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쪼개기를 가장 많이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업 쪼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쪼개기를 놓쳤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필요한 쪼개기란 것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데이터를 일단 쪼개기를 해서 분산해 놔야 됩니다.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근데 분산하면 돈이 좀 더 들고 관리가 좀 복잡하겠죠. 근데 이것을 한 곳에 놨다. 상상할 수가 없고요. 한 곳에 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백업 또 리백업이라 해서 보통은 3단계 백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일반 회사의 서버도 그럴진데 이것은 국민 기반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면서 오로지 회사 분할, 물적 분할 쪼개기만 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쪼개기는 하고 있지 않은 그 카카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2년 만에 이렇게 오래 먹통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카카오 입장에서 뭐 카카오 그 회사의 입장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걸까요? 그 카카오에 홍은택 사장이나 남궁훈 사장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날 줄은 몰랐다. 몰랐다. 예. 자, 그런데 보통 시중에 그 전통시장 상가의 상인들도 예. 화재 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불 안 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최악의 경우 불이 날 수도 있다. 내 실수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예. 외부적 요인으로. 천재지변도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데 카카오처럼 엄청난 회사, 또 국민의 또 사랑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그 받은 사랑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이제 와서 불이 날 줄 몰랐다. 그렇다면 화재보험회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안이한 발상이 국민적 저항, 국민적 분노를 지금 더 폭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같은 건물에 서버 놓고 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네이버도 약간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 일부 서비스 장애 있었습니다만 사고 당일에 바로 또 정상화가 멀지 않게 됐어요. 자정되기 전에. 네. 근데 뭐 카카오가 좀 달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사실 네이버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책 사유가 많고 또 비난을 많이 받으려 마땅한데요. 워낙 카카오가 큰 대형 사고를 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는 착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거군요. 예. 그 어떤 그 부실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이버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완전 마비가 된 데 비해서 네이버는 방금 말씀드린 분산이 카카오보다는 좀 더 잘 돼 있었고 네. 또 백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고쳤다. 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 두 회사들의 서버 관리 시스템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가적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무슨 국민적 경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 박사님 보실 때 이게 SK CNC 외주업체에 맡기게 된 네. 건데 거기도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할 때 관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어떤 리스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 SK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재를 발생시켰으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SK한테 있다고 하지만 사실 화재는 네. 화재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불을 직접 지르지 않은 이상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전기 누전 이런 것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일어날 때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SK도 SK 주식회사 CNC가 이 컴퓨터 전문하는 회사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좀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데이터를 센터를 받아들일 때 좀 더 튼튼한 화재 백업 장치, 화재 방지 장치를 그렇죠.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실제로 국민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것은 스스로 알았어야 해야 될 문제고 그 국민적인 막중함 이게 마비됐을 때 어떤 결과 심지어는요. 그렇죠. 군대 지금 그 군 입영 통보라든지 세금 통보 뭐 이 코로나 주사 맞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나가고 당장에 있어요. 필요한 정보들을 취할 수 없게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부도 책임이 크죠. 정부가 행정이 편하다고 해서 이런 백업 장치도 안 돼 있는 회사에다가 맡긴다? 이것은요, 12년 전의 사건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2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시장 장악도가 적었고 또 특히 이번에 카카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는 단순히 카카오톡만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 통해서 택시, 미장원, 유통 뭐 이렇게 말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어떤 문어발처럼 영역을 확장했단 말이죠. 확장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카톡이 먹통이 돼 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냥 국가 경제를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1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뭐 북한하고 전쟁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 그렇죠. 카카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감합니다. 자, 카카오 서비스 먹통 때문에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급감했고 금전적 피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단순히 뭐 소통이 안 되고 통신이 좀 안 되고 그런 거 불편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마음의 상처도 클 거고 불편이 있었을 텐데 피해 보상 범위는 좀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뭐 택시 운영하시는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 바로 영업을 못하고 타격을 입었죠. 카카오만 연결이 됐다면 매출이 크게 일어났을 게 연결이 안 됐고 카카오만 믿고 영업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카톡 마비로 아무것도 못한 이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대형 IT의 연결망, 뭐 슈퍼 하이넷 그 초고속 연결망에 대한 사고 손해배상 규정이 매우 약합니다. 물론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가장 큰 난점이 이 손해를 피해받은 업체가 나 이렇게 손해받았다, 얼마 손해받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만약에 카카오가 연결이 돼 있었다면 얼마를 팔았을지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를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지 못해요. 물론 이제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몇 시간 멈춰 있었으니까 내가 몇 시간 이용권을 더 달라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영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주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고객이 찾아왔는데 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안 된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면에서 지난번 KT가 이 무선전화 먹통이 됐을 때도 배상을 해준다고 그랬지만 그 배상액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카카오 혼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가 마비됐을 때 피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그에 대한 좀 입법적인 절차 또 행정기관에서의 기준, 규칙 이런 것도 좀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피해 보상이 일부 유료 서비스에만 국한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이런 어떤 뭐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근거란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국한된다, 일부 서비스 국한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민법상으로요 무상 서비스도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피해를 줬고 또 그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체가 무상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이익을 봤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우에 입증을 손해배상 해야 금액 되고. 입증이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T 같은 곳에서도 뭐 1시간 마비됐다 이러면 거기서 뭐 1,000원인가 2,000원 정도를 보상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에 그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은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아까 백업 시스템 같은 걸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정말 나라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먹통 사태 이후에 주식 시장의 상태를 좀 보면은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막 벌벌 떨기도 했었을 것 같은 게 금요일 가뜩이나 금요일에 마지막 그 나스닥장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았었는데 이 사태 때문에 검은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대로 주가 오늘 많이 하락했죠. 어땠습니까? 예,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개미들이 소액 주주들이 우려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뭐 블랙 만데이라까지 단정 짓기는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한 5% 정도에 일단은 지금 거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물론 5%도 적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 주가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 이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덜 떨어졌느냐. 첫 번째 카카오 주가가 지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이 1층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올 들어서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식이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 있지만 70%, 80%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 사실 지난 주말에 주가가 반등을 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약 8%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그것을 다 까먹은 다 정도. 다시 반납한 거죠? 예.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권 시장의 속설이 자, 정권이 바닥이 되면 주가가 오른다.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런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카카오가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실 밑에 지하수도 있다. 예? 지하수 밑에는 또 지구의 저 반대편 아르헨티나도 있다. 뭐 이런 속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워낙 그러니까 교수 박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워낙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빠진 게 상대적으로 덜해 보인 거지. 아마 그 전에 빠진 게 좀 덜했다면 오늘 큰 폭으로 또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카카오가 이 대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잘 또 수습해서 제2의 도약 또 터전을 만든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망하니까 망하다기보다도 이제 그 먹통이 되니까 네. 카카오 대신에 라인이라든지 후티, 맞아요. 타다 뭐 네. 이런 게 잘 되고 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뭐 라인 가입자가 되게 늘었다 뭐 이런 말도 들려오던데. 예. 그런데 지금 카카오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 카카오의 독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하루 이틀 라인, 우티 타다가 좀 늘어나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 카카오의 독점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락인이라는 현재 그 IT 용어가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에서 우리가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금융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심지어 카카오 TV도 있습니다. 예. 카카오 TV가 굉장히 중요한 중계 방송을 했는데 다른 이런 그 각종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에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로그인 시스템을 써서 카카오 여기 톡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의 뭐 인앱 결제 같은 그런 개념인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하죠. 그거는 그거 거고. 안 하면 되지만 이것은 모든 서비스를 다 그걸 미상원 해야지. 미상원 가는데도 카톡이 없으면 택시를 타는데 카톡 가입하는지 않은 사람은 지금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방만해진 것이죠. 카카오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뭐 백업 이거 나중에 고치면 되지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13일에 삼성전자 고위공영진을 만났다고 하는데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를 깜짝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또 메타버스 사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IT 업계의 중대한 변환의 시점인데요. 이게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지금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꿔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마디로 메타버스라는 가상 정강 현실 공간.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헤드 머리에다가 VR 하나 헤드셋을 끼면 그렇죠? 예, 헤드셋을 그 끼면 공간이 벌리는 보이니까. 새로운 세상, 그렇죠. 아바타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성공할지.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이 아마존 이 저커버그가 퀘스타 이 헤드셋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네. 상당히 성능이 좋았는데 물론 가격이 200만 원대가 넘습니다. 하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의 SOS를 친 거로 보여요. 세계에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하드웨어를 제일 잘 만드는 삼성전자에 좀 제휴하자. 좀 그렇군요. 싸게 만들자.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는 주가도 떨어지고 회사도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삼성이 메타버스하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손을 잡는 것도 좋은데 자칫 그 계약서를 잘못하면 삼성전자도 같이 지금 메타버스의 소용돌이에 그것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페이스북이 전환한 메타버스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적자입니다. 물론 삼성이 알아서 잘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천하의 저커버그가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SOS를 쳤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과, 그다음 평가가 결국 그만큼 높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